자, 에드먼 버크. 자, 처음부터 보도록 하죠. 자, all circumstances taken together, the French Revolution is the most astonishing that has hitherto happened in the world. 자, 여러분, 이 버크가, 자, 이 책을, Reflections on the Revolution in France를, 자, 언제 썼는지를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자, 프랑스 대혁명이 1789년 7월에 발발하죠. 1789년 7월입니다. 자, 그런데 자, 버크는 이 리플렉션스를 그 다음 해인 자, 1790년 초부터 쓰기 시작해서 자, 이게 출간이 된 건 1790년 11월이에요. 자, 그렇다면 자, 리플렉션스가 그 출간이 된 건 프랑스 혁명이 발발하고 1년 4개월 정도가 지난 시점이죠. 자, 프랑스 대혁명이 발발하고 1년 4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이 버크의 이 글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자, 이 점을 기억을 해두세요. 그러니까 한 1년 정도가 그 지난 시점에서 보기에 자, 프랑스 혁명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놀라운 사건이다. The most wonderful things are brought about in many instances by means the most absurd and ridiculous. In the most ridiculous modes and apparently by the most contemptible instruments. 자, 여기서 바로 그 버크의 어떤 비판적인 시각이 드러나는 것이죠. 가장 멸시받아 마땅한 도구들에 의해서 프랑스 혁명이 진행되고 있다. Everything seems out of nature. 자, 여러분 이 말이 이제 흥미로운데요. 자, out of nature. 그러니까 nature에서 벗어나 있다. 그러니까 모든 사물이 혹은 모든 일이 응당되어야 하는 그 모습에서 벗어나 있다라는 거죠.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Out of nature in the strange chaos of levity and brasserie and of all sorts of crimes jumbled together with all sorts of follies.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에 대한 이 비판적인 태도가 보다 직접적으로 여기서 드러나면서 in viewing this monstrous tragic comic scene 마치 연극을 보는 것처럼 프랑스 혁명을 묘사를 하고 있죠. 그런데 정말 기괴한 트라지 카믹, 자, 비극이다. 그러니까 희극과 비극이 섞여 있는 듯한, 그러니까 슬픈 장면도 있고 막 웃기는 장면도 있는 그러한 희곡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the most opposite passions necessarily succeed. 그리고 막 이 정반대의 감정들이 막 교대로 내 마음속에서 일어난다. And sentiments mix with each other in the mind. 그리고 마음속에서 이 상반된 감정들이 섞이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alternate contempt and indignation. 막 분노를 내가 느끼면서 또 경멸을 하게 되고 alternate laughter and tears. 또 웃음과 눈물이 교차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alternate scorn and terror. 그래서 자, 버크는 프랑스 혁명이 인류 역사에서 일찍이 보지 못했던 엄청난 사건이라는 점을 인정을 하면서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입장을 드러내고 있죠. 자, 여러분 다음 단락 보시면 그러니까 you will observe that from Magna Carta to the Declaration of Right. 여러분 마그나 카르타는 영국의 존 왕 때 이 선포가 되었는데 자, 왕이 자기 마음대로 세금을 거두지 못한다. 그러니까 첫 번째 원칙이 왕이 자기 마음대로 세금을 거두지 못하고 왕이 자기 마음대로
체포를 하지 못한다. 이제 이거였거든요. 이 마그나 카르타가 어떤 현대 민주주의의 그 초석이라고 이제 흔히들 불리우고 있고, 그러니까 Declaration of Right. 자, 이거는 자, 우리말로 그 권리 창전이라고 해서 영국에서 그 의회 민주주의의 그 아주 그 의회 민주주의를 확고하게 이제 정립한 이제 그런 그 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그나 카르타로부터 권리 장전에 이르기까지 it has been the uniform policy of our constitution to claim and assert our liberties. 지금 그 버크는 아일랜드인이지만 자, 영국의 헌법을 가리켜서 our constitution이라고 부르고 있죠. 그러니까 오랫동안 이제 영국에서 이제 그 정치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그 영국의 헌법에 아주 그 기본적인 일관된 방침이 뭐냐면, 자, as an entire inheritance, 그러니까 derived to us from our forefathers and to be transmitted to our posterity. 자, 우리의 그 liberty, 자유를 자, 지정 상속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다. 즉, 자유는 우리의 조상들에게서 우리에게 상속이 되었고, 그리고 또 우리는 우리의 후손들에게, 그러니까 후세 그 영국인들에게 상속을 시킬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as an estate especially belonging to the people of this kingdom without any reference whatever to any other more general or prior right. 그리고 지금 이 자유는 그 영국인의 자유는 영국인에게만 해당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정상속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설명하자면 지정상속이란 그러니까 특정한 자손만이 상속하도록 규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상속자가 상속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상속하는 사람이 지정한 그 사람과 그 계보로만 이 재산이 상속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영국인의 자유는 영국인의 그러니까 지정 상속된 재산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 이렇게 그 자유를 파악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 그러니까 자유라고 하는 거는 하루아침에 획득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랑스인들이 지금 자유를 얻겠다고 저렇게 지금 그 혁명을 일으켰는데, 자, 자유는 저런 방식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자유에는 역사가 있고 계보가 있고 그리고 점진적으로 그것이 획득이 되는 거지, 그냥 뭐 단번에 어떤 그 사건을 일으켜서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여러분 그 다음을 보시면, 그러니까 by this means our constitution preserves an unity in so great a diversity of its parts. 그러니까 이거에 의해서 우리 그 영국의 헌법이 아주 그 다양한 조항들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유니티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자, inheritance가 버크에게 아주 중요한 개념이죠. 그러니까 버크는 we have an inheritable crown, inheritable peerage, an house of commons and a people inheriting privileges, franchises, and liberties from a long line of ancestors.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뿐만 아니라 우리에겐 그러니까 세습에 대한 그 군주제, 그리고 또 세습에 대한 귀족제, 그리고 House of Commons, 이건 여러분 그 영국의 그 파ර්리먼트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리고 이 특권들과 또 자, privileges, 권리를 의미하는 거죠. 그 liberties, 자유인데, 자, 이러한 것들을 조상들로부터, 그러니까 긴 그 계보를 형성하는 그 조상들로부터 물려받는다. 그냥 자유라는 게, 권리라는 게 우리 세대에 갑자기
우리가 무슨 행동을 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오랜 역사를 거치면서 그러니까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상속이 되면서 이어져 내려오면서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것이지 그리고 우리가 후손에게 전해주는 것이지 이렇게 프랑스 혁명처럼 갑자기 그냥 하루아침에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자,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오른쪽 페이지를 보시면요. 어, 자, considering our liberties in the light of an inheritance. 그러니까 inheritance가 어떤 이 버크가 그 영국 사회를 보고 있는 그 이제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자유도 그 inheritance, 그 상속의 개념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 이렇게 상속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our liberty becomes a noble freedom, 고귀한 자유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보면 그 벌크가 여기서 묘사를 하고 있는 거는 그 자유에도 자, 문장이라고 하는 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 문장이 뭔지 아신가요? 문장이 뭔지 아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 글을 의미하는 글의 단위인 그 문장이 아니라 여러분 그 유서 깊은 가문을 보면 자, 그 문장 그 가문을 그 상징하는 그 마크가 있잖아요. 그 심볼이 있잖아요. 보통 그 방패 모양으로 돼 있어 가지고 그 이제 그 방패 안에 여러 가지 그 이 무늬들이 상징들이 뭐 이미지들이 그 그려져 있죠. 이제 그거를 문장이라고 하는데 어떤 그 유서 깊은 가문에서 볼 수 있는 문장이 바로 이제 그거인데 자, 자유도 역시 영국인의 자유에도 역시 그러한 문장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 그 다음 페이지로 가시면요. 자, 저 중요한 부분만 제가 보고 있습니다. 자, 또 그 유명한 그 대목이 여기 있는데 자, 여기서부터 볼게요. History. History will record. And on the morning of the 6th of October 1789, the King and Queen of France, after a day of confusion, alarm, dismay, and slaughter, lay down under the frigid security of public faith to indulge nature in a few hours of respite and troubled melancholy repose. 그러니까 지금 이 1789년 그 10월 6일에 그 프랑스 왕이었던 그 루이 16세와 그 왕비 이제 가족들이 자 파리의 그 베르사유 궁을 떠나서 그 파리 외곽에 이제 머물렀거든요. 그래서 그 이 굉장히 그 혼란스러운 하루를 보내고 이제 쉬려던 참에 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자 from this sleep 그 국왕의 가족들이 자고 있는데 The queen was first startled by the voice of the sentinel at her door, who cried out to her to save herself by flight. That this was the last proof of fidelity he could give. 그 이때 이제 파리 시민들이 이 국왕이 머물고 있는 이제 궁으로 가서 자 국왕과 그 가족들을 파리의 그 베르사유로 다시 데리고 오는 이제 그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버크는 이제 그 사건을 묘사를 하고 있는데 마치 이제 이때 아주 그 대단한 그 폭력 사태가 일어났던 것처럼 지금 묘사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여왕의 그 침실 바깥을 지키던 이 병사가 먼저 그 살해를 당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병사가 죽으면서 왕비에게 어서 도망가십시오 이렇게 외쳤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that they were upon him and he was dead.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이 대인은 이제 국왕을 그 다시 파리로 그러니까 데려오려고 지금 이 몰려온 이 군중이죠. 그러니까 instantly he was cut down. 그 이 왕비의 문 앞을 지키던 병사는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고 a band of cruel ruffians and assassins. 그러니까 이 잔인한
이 악당들과 이 암살자들의 그 무리가 reeking with his blood, 그러니까 이 호위병의 이 피냄새를 풍기면서 자, rushed into the chamber of the queen and pierced with 100 strokes of bayonets and poniards the bed, from whence this persecuted woman had but just time to fly about naked. 여러분, 뭐 영화에서 가끔 보던 장면 아닌가요? 영화나 그 드라마에서 보면 이제 어떤 사람을 죽이려고 그 이제 누워 있는 자고 있는 사람을 죽이려고 이제 갔다가 그 막 베개 이불을 마구 찔려요. 그런데도 이 아무도 없는 걸 이제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제 이불을 그 거두어 보면 이제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런 그 장면을 아마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 예, 여기서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여왕을 죽이기 위해서 그 제가 알기로 이제 이거는 사실이 아니었던 걸로 아는데,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뭐 국왕과 그 이 왕비를 죽여야겠다는 생각을 파리 시민들이 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벌크는 여기서 그 이 파리 시민들의 그 일부가 자, 여왕의 침실로 감히 난입을 해서는 자, 이 칼과 이 총검으로 이 침대를 마구마구 찔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 여왕은 그때 다행히 죽지를 않고 그렇게 이 폭도들이 난입하기 바로 직전에 거의 그 벌거벗은 그 상태로 도망을 쳤다. And through ways unknown to the murderers had escaped to seek refuge at the feet of a king and husband not secure of his own life for a moment. 그런데 자, 이 폭도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스러운 통로를 통해서 침실을 빠져나가서 자, 간신히 그 남편이자 국왕인 그 루이 16세에게 도착을 했다라는 거죠. 그 발 아래 엎드렸는데 자, 이 루이 16세조차도 자신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자, 이걸 보고 지금 느낄 수 있는 거는 여러분 뭐 벌크가 지금 이 상황을 직접 봤나요, 자기가? 지금 그 다음 그 단락에서도 국왕을 그 호위하던 그 두 명의 이제 병사를 이 폭도들이 잔인하게 죽이고 그 목을 이제 창에 꽂았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특히 그 이 마리 앙뚜아네트와 관련된 이 묘사에서 지금 우리가 던질 수 있는 질문은 이게 지금 역사를 기록하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픽션인가요? 거의 지금 픽션이죠. 본인이 본 것도 아닌데 마치 본 것처럼 묘사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정말로 이런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알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사실상 이야기를 지어내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토마스 페인이 이 벌크의 글을 가리켜서 히스토리가 아니라 플레이다, 희곡이다. 그러니까 뭐 여러분 그 흔히 하는 말로 소설 쓰고 있네. 지금 이런 논평을 하고 있는 거죠. 음? 어떤 객관적인 사실을 기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본인이 상상을 한 씬을 묘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사실 이런 특징들이 이제 그 당시 독자들에게 굉장히 어, 많이 와닿았던 거죠. 이렇게 감성적으로 어, 이런 장면들을 묘사를 한 게 이제 그 당시 독자들에게 많이 어필을 했습니다. 뭐, 자, 이 특징에 대해서는 여러분 다시 논할 기회가 있을 거고요. 왜냐하면 그 앙뚜아네트에 대한 묘사가 다시 나오거든요. 여러분 그 버크가 마리 앙뚜아네트를 어떤 자세로 보고 있나요? 어떤 심정인가요? 예, 거의 사랑하고 있지 않나요? 이거는 그 오늘날 그 막 아이돌 가수를 사랑하는 거의 그 감정으로 예, 그 아주 그 자기가 그 좋아하는 그 연예인을 그 흠모하는 그 감정으로
앙뚜아네트를 보고 있는 것 같거든요. 예, 여러분 어떻게 느끼셨나요? 예, 직접 일부 패시지를 읽고 나서 여러분 그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부터 보겠습니다. I hear and I rejoice to hear that the great lady, 그러니까 마리 앙뚜아네트입니다. The other object of the triumph. 그러니까 파리의 그 이 시민들이 자 왕을 데리고 왔는데 이제 또 다른 그 자기들이 그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승리했다고 여기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왕비도 데리고 왔기 때문이었다. 이제 이런 의미입니다. The great lady has born that day. 그러니까 이 파리 군중인들에 의해서 이제 그 파리 외곽에서 다시 그 베르사유로 끌려오게 된 자, 그 날을 아주 그 담담하게 인내를 했다라는 거예요. And that she bears all the succeeding days, that she bears the imprisonment of her husband and her own captivity and the exile of her friends and the insulting adulation of addresses and the whole weight of her accumulated wrongs with a serene patience. 자, 인내하면서 그 이 자신의 그 고난을 견뎌냈다. 자, in a manner. 자, 그런데 이런 말을 하죠. In a manner suited to her rank and race. 어떤 자신의 신분과 혈통에 적합한 그런 태도로 자신의 고난을 묵묵히 감내했다. 자, 여러분 그 인내심과 신분이 무슨 관계가 있나요? 신분이 높으면 다 이렇게 잘 인내를 하나요? 그러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버크는 앙뚜아네트를 가리켜서 자신의 그 신분에 걸맞게 인내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And becoming the offspring of a sovereign distinguished for piety and courage. 자, 여러분 그 마리 앙뚜아네트의 그 어머니가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였습니다. 그 마리아 테레자라고 하는 여인이었는데 자,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였어요. 예, 그래서 그 마리 앙뚜아네트의 어머니를 이렇게 또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 에드먼 버크가 마리 앙뚜아네트를 직접 본 적이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외교적인 그 업무로 프랑스에 갔을 때, 자, 루이 15세 시절이었는데, 자, 그때 그 이 왕세자의 부인이었던 마리 앙뚜아네트를 한 16에서 17년 전에 실제로 본 적이 있다고 그래요. 자, 버크가 앙뚜아네트를 어떻게 묘사하는지 읽어보죠. I saw the Queen of France. And surely never lighted on this orb which she hardly seemed to touch a more delightful vision. 자, 이 표현 너무 재밌지 않나요? 자, 앙뚜아네트를 보았는데 surely never lighted on this orb. 자, 마리 앙뚜아네트보다 더 기쁜 모습은 자, 일찍이 이 지구상에서 산 적이 없었다.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그 발을 디딘 적이 없었다. 그런데 자, this orb 다음에 which she hardly seemed to touch. 마치 그 땅을 이 앙뚜아네트가 거의 밟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예, 여신이네요. 예, 여러분 그 거의 지금 여신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여신은 그 발을 땅에 디디고 살지 않거든요. 예, 이렇게 공중에 그 떠다니죠. 마치 그런 여신처럼 마리 앙투아네트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I saw her just above the horizon, decorating and cheering the elevated sphere she just began to move in. But glittering like the morning star, full of life and splendor and joy. Oh, what a revolution! What an heart must I have to contemplate without emotion that elevation and that fall. 자, 무슨 혁명이 일어나서 저 여인이 자, elevation, 자, 최상의 지위에 올라갔던 저 여인이 fall, 추락하는 꼴을 내가 보게 됐단 말인가. 자,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저렇게 아름답고 이 기쁨으로 가득 찬 정말 이 세상 여인 같지 않은 저 여신 같은 마리 앙뚜아네트가 자, 프랑스의 그 왕비에서 한낱 감옥에 갇히는 죄수가 되어버리는 이 fall, 이 추락을 자, 내가 눈물 없이는 contemplate, 생각할 수가 없다. 도대체 혁명이 뭐길래 이런 일이 일어나냐. 그러니까 Little did I dream when she added titles of veneration to those of enthusiastic, destined, respectful love that she should ever be obliged to carry the sharp antidote against disgrace concealed in that bosom. 자, 뭐 그 해석을 하기가 참 그 쉽지가 그 않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그 마리 앙뚜아네트가 그러니까 title of veneration. 자,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왕세자비에서 이제 왕비가 이제 된 거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마리 앙뚜아네트가 자, 루이 16세가 즉위함에 따라 왕비가 이제 되었는데 바로 그때 자,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면서 겪게 될 자, 이 수치에 대한 이 강력한 해독제를 가슴속에 숨겨두면 가슴속에 숨겨두지 않으면 안 될 처지가 되리라고는 나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자, 여러분, 뭐 우리말도 옮겨도 말이 좀 복잡한데 자, 쉽게 말하면 마리 앙투아네트가 왕세자비에서 왕비로 올라섰을 때 그러니까 그 고귀한 자, 프랑스의 왕비라고 하는 그 고귀한 타이틀을 차게 되었을 때 자, 프랑스 대혁명 때 당하게 될 자, 이 수치에 대한 이 강력한 해독제를 가슴속에 품고 있었어야 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나요? 그 벌크가 말하고 싶은 것은 강력한 안티도트, 해독제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자신의 고통을 그 묵묵히 인내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보겠습니다. And little did I dream that I should have lived to see such disasters fallen upon her in a nation of gallant men, in a nation of men of honor and of cavaliers. 자, 프랑스라고 하면 그러니까 gallant man, 용감한 그 남자들의 그 나라이고 명예를 그 존중하는 그런 기사들의 나라인데 자, 이런 나라에서 정말 이런 끔찍한 재앙이 마리 앙뚜아네트 같은 여인에게 닥칠 거라고는 나는 생각을 못했다. 자, 그 다음 말이 여러분 그 재밌습니다. I thought 10,000 souls must have leaped from their scabbards to avenge even a look that threatened her with insult. 예, 참 이게 그 예, 재밌는 말인데 자, 누군가가 마리 앙뚜아네트를 모욕을 하면서 위협을 했다면 그러니까 그런 그 눈빛을 앙뚜아네트에게 보냈다면 자, 이 앙뚜아네트 뒤에서 만 개의 그 칼이 튀어나와서 이 사람을 죽였을 것이다. 예, 여러분 이게 지금 상상이 되시나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 마리 앙뚜아네트를 막 모욕하는 그러니까 위협하는 그 눈빛으로 쳐다봤어요. 그런데 그 순간 자, 이 마리 앙뚜아네트의 그 뒤에서 만 개의 그 단도가 일시에 그 발사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럼 당연히 이제 이 사람은 그 만 개의 그 이 칼을 맞고 완전히 벌집이 된 채 예, 즉사를 하겠죠. 예, 이거 참 재미있는 상상력 아닌가요? 자, 그 다음 그 나오는 말이 여러분 그 아주 유명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그 유명한데요. But the age of chivalry is gone. 자, 기사도의 시대가 갔다.
The glory of Europe is extinguished forever. 유럽의 영광도 영원히 사라졌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하죠. The 여러분 제가 이걸 읽지 않았네요. 그러니까 data sophists, economists, and calculators has succeeded. 그러니까 궤변을 늘어놓는 사람, sophister, 그리고 자, economists, 그러니까 경제학자가 아니라 그 수전노입니다. 아주 그 돈만 밝히는 사람, 그리고 계산하는 사람들, 자, 이런 사람의 시대가 와버렸고, 자, 유럽의 영광도 영원히 사라졌다. 자, never more shall be held the generous loyalty to rank and sex. 자, 여러분 이 신분과, 그러니까 높은 신분과 이 섹스는 여러분 그 여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높은 신분과 이 여성, 특히 그 레이디에 대한 이 충성. 그러니까 여러분 자, 이 시대가 왜 그 로맨틱이었는가 제가 예전에 설명을 했었죠. 그러니까 그 로맨틱은 중세 로맨스에서 나온 것이다. 그런데 이제 중세 로맨스는 기사도들의 그 무용담, 그러니까 기사들의 그 연애 이야기죠. 그런데 이제 로맨스에서는 기사들이 그 한결같이 그 여성에게 아주 그 예의 바르고 충성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성에 대한 이 충절의 마음을 볼 수가 없다. 또 that proud submission. 그러니까 이렇게 신분이 높은 사람에게 복종을 하지만 그러나 자부심을 갖고 복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크는 이게 바로 이제 중세 그 기사들의 모습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복종을 하지만 그 복종의 자부심을 갖고 있고 dignified obedience, 또 순종하지만 자, dignity를 느낄 수 있는 어떤 위엄과 존엄을 느낄 수 있는 순종이고 that subordination of the heart which kept alive even in servitude itself the spirit of an exalted freedom. 자, 누구에게 예속이 되어 있는, 그러니까 servitude, 누구에게 종속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아주 그 고귀한 자유의 정신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그러니까 그러한 마음을 다시는 우리가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The unbought grace of life. 여러분 토마스 페인은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라고 이제 코멘트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grace of life, 어떤 삶의 품위, 그러니까 품위 있는 생활을 하는데 자, 그게 unbought, 돈으로 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품위 있는 삶이지만 돈으로 그 품위를 산 것이 아니다. The cheap defense of nations. 그리고 나라를 지키는데 당연히 나라를 지키는 건 내가 할 의무이기 때문에 많은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라는 거죠. 아예 무료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cheap defense, 그 적은 보수에도 기꺼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나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the nurse of many sentiment and heroic enterprise is gone. 그리고 저 감수성과 그리고 그 영웅다운 그 모험의 이 열함, 이러한 것들이 사라졌다. 여러분 이게 manly sentiment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 남성의 그 감성과 그 영웅적인 모험의 이 nurse가 이 열함이 사라져 버렸다. 그러니까 it is gone that sensibility of principle, that chastity of honor, which felt a stain like a wound. 그러니까 오점을 상처로 생각하는. 그래서 원리에 대한 그 감수성, 그리고 명예에 대한 어떤 그 순수함, 이런 것들이 또 다 사라져 버렸다. Which inspired courage, whilst it mitigated adversity. 그런데 자, 이러한 그 감수성은, 그러니까 원리에 대한 그 감수성은 용기를 북돋아 주면서 그러나 사람을 잔인하게 만들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흉포한 사람으로 만들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용기는 있지만. 그러니까 which enable whatever it touches and under which binds itself lest have its evil by losing all its grossness. 그러니까 이러한 그 원칙과 이 명예에 대한 이 chastity이 순정 아래에서 악은 자신의 힘을 거의 절반쯤은 잃어버린다. 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거 어떻게 읽으셨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레이디에 대해서 이렇게 할 수 있냐 이거예요. 게다가 여왕인데. 기사도의 시대가 사라져버렸다 이거죠. 자, 여기 자, 에드먼 버크의 그, 마리 앙뚜아네트 묘사에서 여러분, 뭘 느끼시나요? 좀 자유롭게 소감 얘기해 주시겠어요? 자, 그래서, 버크가 이 프랑스 혁명의 가져온 변화들을 비판을 많이 지금 하고 있는데요. 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on the scheme of this barbarous philosophy. 자, 이 부분 보도록 하세요. 자, 그러니까 which is the offspring of cold hearts and muddy understanding. 그러니까 지금 이 barbarous philosophy는 이제 프랑스 혁명에 이제 기반이 되고 있는 그 사상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버크 입장에서는 이거는 cold hearts and muddy understanding. 아주 차가운 마음과 그러니까 불명확한 이해력의 소산이다. which is as void of solid wisdom as it is destitute of all taste and elegance. 그러니까 laws are to be supported only by their own terrors. And by the concern which each individual may find in them from his own private speculations or can spare to them from his own private interests. In the groves of their academy at the end of every visitor you see nothing but the gallows. 자, 제가 쭉 읽어드렸는데 유지를 이야기를 하자면 자, 프랑스 혁명과 같은 사태에서는 결국엔 공포를 통해 지배를 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공포 정체가 등장을 할 수밖에 없다. 왜 그러냐면 자, 이런 상황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사적인 이익만 추구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적인 관심사에 따라서만 움직이기 때문에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는 laws are to be supported only by their own terrors. 자, 법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테러, 공포에 의존을 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in the groves of their academy. 자, 이 프랑스 혁명을 이끄는 사람들의 이 아카데미의 언덕에서는 at the end of every festival you see nothing but the gallows. 그 끝에 보이는 것이 교수대뿐이다. 자, 여러분 에드먼 버크는 프랑스 혁명의 진로를 정확하게 예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정말 이 에드먼 버크의 이제 탁월한 통찰력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자, 여러분 프랑스 혁명의 어떤 진행 과정을 우리가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여러분 이건 제가 강의 자료실에 올리지는 않았거든요. 예, 그냥 보시기만 하세요. 자, 1789년 7월 14일에 이제 파리 시민들이 이제 바스티유 감옥을 이제 공격하면서 자, 이 혁명이 시작이 되었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벌크의 이 리플렉션스가 언제 출간이 되었다고 했죠? 벌크의 리플렉션스가 출간이 된 게 1790년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1790년 11월이면 아직까지 프랑스 혁명이 유혈 사태로 번지지 않았어요. 자, 물론 뭐 그 곳곳에서 그 유혈 사태가 있었고 또 이제 폭력 상황이 이제 자주 벌어지긴 했지만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니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영국의 그 지식인들도 대부분 프랑스 혁명이 평화롭게 진행이 될 거라고 예측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 벌크의 그 리플렉션스가 나올 때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그 지식인들은 프랑스 혁명에 대해서 낙관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후에 상황이 급변한 거죠. 그러니까 1793년에 루이 16세가 처형을 당하고 자, 이러면서 그 영국이 그 프랑스의 전쟁을 선포를 하게 되죠. 그리고 자, 바로 그 Reign of Terror, 이 공포 정치가 1793년부터 94년 동안 약 1년 동안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히는 그 1793년 한 6월경부터 1794년 7월까지 그러니까 이 로베스피에르가 이 장악한 이 프랑스에서 Reign of Terror, 공포 정치가 자행이 되는데 자, 무려 1만 5천 명이 단도대에서 죽어요. 법의 이름으로 처형을 당한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벌크가 정말 예언을 한 대로 레인 오브 테러가 일어난 거예요. 자, 이게 갖는 의미에 대해서는 자, 다음 시간에 제가 좀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예, 여러분 오늘 그 좀 초반에 혼란에 대해서 제가 죄송하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그 이 벌크와 펜을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여러분 그 점심 맛있게 드시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